최근 미국 대법원에서 엄청난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어버린 겁니다. 뉴스만 보면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제동이 걸렸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15%로 더 강력해졌습니다. 어떻게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게 가능하냐고요? 백악관과 트럼프 측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을 예상이라도 한 듯 대통령의 권한으로 합법적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또 다른 우회로들을 잔뜩 준비해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무엇을 막았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를 비웃듯 더 합법적이고 강력한 4가지 무역법을 꺼내들었는지 이 흥미진진한 미국 무역 전쟁에 숨겨진 카드를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셨다면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대법원이 도대체 어떤 법에 태클을 걸었는지 알아야겠죠?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국제긴급 경제권한법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법입니다. 1977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이 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아주 전천후 폭격기처럼 사용해서 수입품에 무차별적인 관세를 매겨왔습니다. 그런데 수입업자들과 주 정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헌법상 세금이나 관세를 매기는 건 의회의 권한인데 왜 대통령이 비상사태법을 핑계로 마음대로 세금을 걷냐? 라고 소송을 낸 거죠. 결국 대법원은 대통령이 IEPA를 이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선을 넘은 거다라며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법적 타격이었죠. 하지만 브렛 캐버노 대법관조차 반대 의견서에서 이 판결이 향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크게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왜냐고요? 의회가 이미 옛날부터 대통령에게 위임해놓은 다른 무역 법안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서랍 속에는 아직 4장의 강력한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한 방에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관세. 가장 유력한 대안입니다.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상무부가 270일 동안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아주 탄탄합니다. 현재 미국 수입품의 약 10%가 이미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 1974년 무역법 제301조 무역관행관세. 상대방 국가가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을 한다. 그럼 이걸 꺼냅니다. 과거 중국과 지식재산권 문제로 싸울 때 고유 관세를 매겼던 바로 그 무기입니다. 특정 위반 행위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적 시비를 피하기 아주 좋은 카드죠. 세 번째 카드, 1974년 무역법 제122조 국제수지관세. 이건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써본 적 없는 전설의 카드입니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하게 크다고 판단되면 전 세계 수입품에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매길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전 세계의 관세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네 번째 카드, 1930년 관세법 제338조 차별대응관세. 아주 오래된 법인데 다른 나라가 미국에만 독점적으로 차별 조치를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먼지가 쌓여있던 법인데 트럼프 무역팀은 대법원에 패소할 것을 대비해 이 법을 백업 옵션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 소셜에 분노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엉터리이고 졸렬하며 극도로 반미적이다 라고 맹비난했죠. 그러면서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관세를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즉시 세계적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이 IEPA를 막았으니 앞서 말씀드린 다른 합법적인 무역법들을 풀가동해서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관세를 더 올려버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 만드는 성공적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쓰다 가장 넓고 편한 길 IEPA 하나를 막았을 뿐입니다. 백악관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제232조 301조 등 법적으로 더 단단한 길을 찾아 더 강력한 관세 15%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대법원에서의 패배는 끝이 아니라 더 정교하고 강력해진 관세 전쟁 시즌 2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법 제301조 등을 활용한 가장 큰 타깃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매길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이 중국에 가장 많이 파는 것이 완제품이 아니라 중간재라는 점입니다. 중국 공장들이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팔지 못하면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즉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 급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국의 수출 둔화, 성장률 하락, 그리고 환율 및 물가 불안이라는 3중고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거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생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미국의 무역 정책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